저는 지능청에다 강하게 부탁을 했습니다.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연구를 좀 해라. 우리가 어제 오늘 예를 들면 축산근요, 뭐 예를 들면 아니면 여기 뭐 수급 예를 들면 대책, 이게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. 이런 데다가 좀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걱정하는 온 국민들이 걱정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 좋은 머리를 좀 집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런 것도 지능청 뭐 혼자 그렇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산림청 뭐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에 있는 기술센터까지 다 동원해서 국민들 걱정을 들어주고 새로운 어떤 동력을 찾아보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6차산을 이야기했는데요. 아까도 뭐 이제 이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, 유통, 관광 이렇게 결합하는 우리가 그런 사례들이 많죠. 이 전국 고창의 복분자 이런 거 외우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. 순창의 고추장도 그렇고 최근에는 문경의 오미자 이것이 또 그렇게 성공한 사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모두 나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알겠지만은 저는 그동안에 우리가 식품산업 이런 것이 한식 세계화 이런 이야기들이 어쩌면은 너무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면은 그래서 한국 농업과의 연계고리 이런 부분들이 좀 약했다면은 저는 경우에 따라서 이게 큰 이렇게 성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 지역의 농산물을 가지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지자체 아니면 지역 생산자들이 그것을 가공하고 유통하고 관광하고 정리하는 이런 쪽을 정말 눈여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십시오. 농촌 관광 같은 것은 좀 더 예를 들자면 그 자리매김은 정체성 이런 자리매김을 하도록 되는 양만 늘려가지고 이렇게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중국이나 뭐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가서 한국의 그야말로 농촌 문화를 체험하고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그런 그야말로 관광의 어떤 전체적인 틀 속에서 농촌 관광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등급제를 한다든지 이런 쪽에 제도도 정비하고 정책도 집중을 할 그런 생각입니다. 축산업 요새 걱정 많습니다. 축산업이 여러 가지 우리 지금 농업 생산액의 거의 40%가 연준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 축산업을 어떻게 하면은 친환경 산업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인가? 어떻게 하면 축산업이 안고 있는 이 가축 분용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자원화할 것인지,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부족한 사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, 그리고 또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이 절반 정도가 지금 무허가 이걸 어떻게 이제 그래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친환경 축산, 그야말로 동물 복지가 있는 친환경 축산 이렇게 해서 좀 더 차별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상품들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특히 저는 이 청문회하는 과정에서부터 계속 이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게 우리 자원을 활용한 말하자면 산지 축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자. 우리가 60, 70년대에 정말 가난하고 어려울 때 호미하고 곡괭이 뿌릴 때 이럴 때도 요즘 산에다가 초지를 조성하고 이랬는데 지금처럼 좋은 장비들이 있고 이런 데도 이것을 100% 수입한 사료를 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외국에 우전하고 살아야 될 것이냐. 돼지처럼 속을 길러가지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자면 중국산 예를 들면 소고기 수입했을 때 우리 농산물하고 차별할 수 있을 것이냐.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저는 친환경, 유기축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강조되고 우리 지능청이나 이런 산림청 쪽에서도 적극 협조해서 얘기하면 대답을 좀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유통구조 이야기입니다. 어쨌든 저는 지금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산지를 조직화하고 규모화하고 동아물류센터를 좀 더
단체의 판매 기능, 농협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잘하는 친환경 농산물의 판매센터 이런 것도 포함해서 그렇게 좀 하고 직거래도 다양한 형태로 로컬 푸드 뭐 이런 아니면은 B2B 아니면 지역의 산지의 생산자 조직과 소비자의 슈퍼마켓 등을 이렇게 연계해서 이런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만들고 있습니다. 도매 시장도 좀 더 효율화되도록 제도도 좀 바꾸고 그 물류 시스템도 좀 더 과학화하고 시설 현대화해야 된다고 봅니다. 특히 저는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말하자면 그 사이에 우리가 새롭게 좀 방향을 바꿔서 바라보고 있는 것을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. 이 물가 문제인데요. 그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은 물가가 조금만 오르면은 조금만 한 편 이상입니다. 물가가 오를 때마다 이 정부가 기입을 해가지고 부가세 물량을 가지고 이렇게 조정합니다.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이런 겁니다. 이 가운데 있는 흰 부분 같이 일정한 가격 안정대를 인정을 해주자.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%, 마이너스 30% 이것은 농산물이 이것은 자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의 의존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상 상태다. 이거는 그냥 시장에 맡겨두고 생산자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본 노력을 하도록 하고 아니면 소비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해주도록 하고 아 그래 지금 좀 비싸니까 배추가 지금 조금 있으면 한 보름만 있으면 이제 봄배추가 나오니까 이런 식의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 모두 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그 전제 하에서 이 가격 안정대를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자율 기능을 어느 정도 맡기고 정 가격이 올랐을 때 아니면 정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정부가 개입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.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어떤 접근 방법입니다. 그렇죠. 물가가 좀 오르거나 좀 떨어지더라도 이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 맡기겠다 이런 거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동의가 필요하죠. 가격이 좀 오르더라도 조금 오르면 신문에서 이게 금치다 하고 매일 난리를 치면은 장관도 버틸 수가 없겠죠. 근데 그래 지금 어디에서 배추가 지금 이 겨울 배추는 거의 동이 났지만 조금 있으면 봄 배추가 나온다니까 조금만 참자.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겠다, 있을 것이다. 저는 그렇게 믿고 다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생산자, 소비자 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겠다. 소득 이야기인데요. 그러니까 제가 소위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.